지금 제 등 뒤에 있는 풍경이 보이실까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야경입니다. 비교적 치안이 좋고 물가가 낮아서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죠.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 동유럽의 요리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헝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굴라쉬는 아주 일부일 정도로 생소하면서도 매력적인 요리가 많은 곳이었는데요. 지금부터 부다페스트 곳곳을 돌아보면서 놀라운 고기 요리들 먹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이곳은 부다페스트 중심에 있는 베레슈머르치 광장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중심가 중에서도 쇼핑에 특화된 거리 같아요. 여기 초대형 H&M 매장이 있고요. 저쪽으로 돌면 자라도 있네요. H&M과 자라 있으면 뭐 패션의 심장이죠. 저도 미처 몰랐던 사실인데 미쉐린 가이드의 기사에 의하면 헝가리가 프랑스에 이어서 푸아그라를 소비하는 두 번째 나라랍니다. 그러니까 푸아그라가 아예 국가적인 상징이 될 정도로 대중화가 돼 있고 많이 먹는데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전업 유튜버 하기 전에 의류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매 겨울마다 구스다운 제품을 취급했었거든요. 헝가리가 세계적인 구스다운 산지입니다. 당연히 거위가 많이 나니까 털도 많이 나는 걸 거고 거의 고기도 많이 먹고 푸아그라도 많이 먹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다페스트 시내에서 어디서 푸아그라를 좀 먹으면 좋을까 서칭을 해봤는데 레스토랑트 구루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부다페스트 푸아그라 1위로 꼽은 식당이 있는데 부다페스트 시내에 예약을 꼭 해야 되는 식당이 몇 개 없어요. 여기가 그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꼬메시에주 소이 맞나요? 예약을 해도 사람이 이렇게 많네. 다행히도 예약을 먼저 들어보내주네요. 보니까 베스트 부다페스트 상을 매해 받았나 본데. 여기에 온 이유가 차가운 푸아그라가 있어요. 이게 되게 드문 거라서 이걸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메인 메뉴인데 그릴드 푸아그라가 있습니다. 애플 프람베까지 맛있겠네요. 아, 예, 홀드 푸아그라? 그릴드 푸아그라? 오케이, 땡큐. 인테리어가 엄청 예쁘긴 하네. 주방도 되게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고. 오, 차가운 푸아그라가 나왔습니다. 양이 많진 않네. 요만큼 있고 반대쪽에 요만큼 있고 주로 이제 채소들이 많이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홀드 푸아그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맛있다.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맛있네. 여기 버터 이렇게 발라서 파프리카 이렇게 하나 얹어서 푸아그라 하나. 일단 이렇게만. 제대로 만든 건 정말 다르구나. 푸아그라가 굉장히 녹진합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간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니 같고 막 이런 느낌. 버터를 얹어서 같이 먹었는데도 푸아그라만 느껴질 정도로 푸아그라가 엄청 세요. 간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풍부하게 느껴지는 맛이에요. 순대 간 같이 그 간 특유의 향이 있어서 완전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데 질감이나 풍부함이나 그런 게 좀 다릅니다. 푸아그라를 잘 만들면 거의 잼이나 스프레드처럼 되기 때문에 빵에 발라먹는 개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식감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아삭아삭한 채소들하고 같이 주고 빵하고 버터랑 줘서 한 입으로 조합했을 때 맛있게 만든 그런 요리 같습니다. 나왔다. 오, 와, 땡큐. 이건, 이야, 푸아그라가 나왔습니다. 대단한데요, 이거? 이렇게 주니까 느낌이 좀 오는데요, 이거. 그릴드 푸아그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아우, 와. 야, 이 단면 느껴지십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첫 점은 순수하게 먹는 사람인데 이거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자, 사과, 푸아그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웬일이냐. 입안에서 폭발하네요. 녹진함과 부드러움, 근데 그 와중에 이 사과의 단맛이 팍 퍼지면서 과실향까지 더해져서 그냥 완전한 요리처럼 느껴집니다. 진짜 좋다. 침대에 내가 들어가는 구수다운. 구스다운 침대에 들어가는 기분. 엄청 느끼할 것 같은데 이 보나마나 감자에도 버터가 엄청 들어갔을 텐데 사과를 정말 잘 만들었네. 이 사과가 완전 물건입니다. 여기 식당 오기 전에 주저함이 있었거든요. 푸아그라를 차가운 거 더운 거 두 개 시키는 계획으로 왔으니까 입에 안 맞으면 큰일 난다, 부담스럽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렵지 않아요. 푸아그라를 먹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다 경험해본 게 너무 기뻐요. 점수로 따지면 재발견은 냉면 맞아. 되게 좋아요. 왜냐면
냉은 정말 아예 몰랐어.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 역해지거나 이럴 수 있다 생각했어. 비려지거나. 이거 순대 식으면 먹겠는데 간 식는 건 좀 먹기 거북하잖아.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거는 셰프 추천 메뉴일만 한 것 같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뭐 괜히 1등이 아니네요. 진짜 괜찮네 음식. 방금 보셨던 푸아그라 중에 뜨거운 거 기준으로 제가 하나로 환산해 보니까 약 5만 1,000원, 5만 2,000원 정도 되는 한 그릇이더라고요. 프랑스 가서 저 정도 푸아그라를 먹으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요. 참고로 두 덩이였어요. 가성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프랑스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 자체는 저는 5만 원이 아깝지 않은 굉장히 훌륭한 맛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문은 안 했지만 옆 테이블 봤을 때 뭐 파스타 이런 음식도 다 맛있어 보였고요. 확실히 질이 높은 식당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번에는 헝가리 전통 음식 문화를 체험하려고 나왔습니다. A következő megálló Boráros tér, Hévállomány. 헝가리어는 미디어에서도 접해본 적이 없어서 들을 때마다 낯설고 신기하더라고요. 이번 헝가리 일정 중에 대부분의 식당들이 12시에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식당이 없는 건데 오늘 유일한 아침 식당을 가기 위해서 트램을 타고 왔고요. 완전 거주 지역입니다. 관광지역과 중심가 벗어나서 또 완전히 원정을 나왔어요. 저 보인다. 이 빨간 가게가 오늘 제가 찾아온 곳입니다. 벌써 딱 느낌이 오죠? 뭔가 고기가 딱 보입니다. 여기는 후스 엔테스 아루라는 가게인데요. 후스가 고기라는 뜻이고 헨테스가 정육사라는 뜻이랍니다. 제가 아침부터 여기에 찾아온 이유는 헝가리의 특별한 정육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어서였는데 여기는 정육점이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기를 끊어주는 개념이 아니래요. 고기 스트리트푸드 식당을 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스트리트푸드라 그러면 막 밤에까지 할 것 같은데 아침에만 한대요. 점심 장사까지 한다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이게 이 가게만의 특별한 게 아니라 블락마다 후스 엔테스라고 써있는 가게들이 있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고기 딱 먹으면서 에너지 충전해서 시작하는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헝가리만의 독특한 고기 문화처럼 보였습니다. 이 가게가 좀 쾌적하기도 하고 종류가 많아 보여서 한번 와봤습니다. 오, 헬로. 오, 보십니다. 소세지도 있고 약간 돈가스 슈니첼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새벽 6시에 여니까 좀 이게 나간 걸 거야 이게. 정말 아저씨분들이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소세지 때리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문화네요. 이런 후스엔테사루에서는 소세지를 먹는 게 국룰이라 바로 시켰고 이 족발 튀김 같은 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같이 주문했습니다. 고기뿐 아니라 피클도 종류별로 골라서 살 수 있고 빵이랑 소스까지 모든 걸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어서 대단히 만족했지만 이걸 아침에 먹어야 한다는 건 당황스러웠습니다. 썰어볼까? 오. 와 진짜 안에 밥 뭐야? 폴크 앤 라이스라고 하셨는데 진짜네. 뭐가 엄청 들어있네. 제가 볼 때 선지 이거 들어갔고 돼지고기, 여기다가 쌀, 그리고 간도 들어간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파프리카라고 했으니까 한번 잘라볼게요. 오, 맛있어 보인다. 또 헝가리안 파프리카 못 참지. 일단 파프리카 소시지 먹고 그 다음 순대 갔다가 고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방만 박혀있는 거 보이세요? 제대로 된 소세지고 기름만 봐도 보통이 아닙니다. 첫 점은 순수하게, 그놈의 순수하게. 이야, 진짜 맛있다. 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상상했던 거에 서너 배는 들어간 것 같아. 파프리카가 간은 세지 않고 뽀드득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소세지가 겉에 이거는 소세지를 가둘 뿐 완벽한 다짐육 요리고, 아니 그냥 딴 게 아니라 향신료 그 파프리카 향이 미쳤네. 케찹, 머스타드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양념이 너무 세서. 안에서 파프리카 기름이 싹 나오는데 너무 향긋합니다. 사실 우리 파프리카 파우더 넣고 소세지 많이 먹잖아. 그냥 빨간 거. 근데 아니네. 뭔가 달라. 진짜 이 파우더가 다르다고 밖에 얘기가 안 돼. 이번에는 거의 만신창이가 된 선지도 들어가 있고 밥도 들어가 있는 약간 순대 같은 소세지 한번 먹어볼게요. 와, 헝가리 순대. 굉장히 진한 순대. 고기비 중에 압도적으로 많아. 그치, 한국은 고기가 많이 안 들어가고 선지로 승부하는데 여기는 포크가 확실히 들어간 느낌. 난 이게 느끼해서 헝가리 남자들 참 아침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관점이 아니네. 이건 그냥 먹혀. 너무 맛있어. 자, 빵도 먹어보겠습니다. 빵은? 빵. 피클도 엄청 궁금했거든요. 피클 진짜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맛있다. 이게 신기하게 생겼죠, 이것도. 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 심지어 이거 베어 물면 물 나오겠는데? 나는 꼭 이거랑 먹어보라고 권하고 싶어. 이게 뭐랄까 미니 파프리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정말 맛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은 요 돼지 무슨 맛일지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푸스앤테스 가게들에 오면, 정육점에 오면 파프리카 소세지, 선지 베이스 소세지는 어딜 가나 있대요. 나머지들은 이제 가게마다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 고기가 좀 맛있어 보입니다. 찍지 말고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지 뭐. 족발 부위가 맞고 껍질까지 있어서 이 쫄깃함과 살코기가 같이 있어서 참 아름다운 맛을 내는 돼지고기인데요. 다만 저 담겨져 있는 느낌 보셔서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조금 오버쿡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퍽퍽함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빵에다가 머스타드 이렇게 발라요. 그 다음에 꾀기에 올려. 이렇게 가면 얘가 달라질 겁니다. 빵에다가 머스타드와 케첩 발라서 소세지 올려놓고 피클까지 이거죠. 정육점에서 시작한 게 좀 재밌는 거. 어. 정육점에서 먹는 게 좀 신기하네. 그치. 우리나라는 정육사분들이라고 하면 부위를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을 뜻해요. 안창살, 가브리살 막 이런 거, 그런 걸 이해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정육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서양에서는 고기는 좀 투박하게 자르고요, 이런 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을 보통 부처라고 해요. 소세지 만들 줄 알고 양념을 해놓고 요리용 실을 묶어서 그냥 집에서 로스팅만 하면 되는 고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도 부처의 능력으로 들어가 있어요.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고기를 제일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사람들. 그렇지. 오죽하면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고 하잖아. 채소라고 안 하잖아. 쌀이라고 안 하잖아. 고기만이 진짜 먹어본 놈들이 먹는 게 차원이 다르니까 옛 서현들이 그렇게 속담을 만든 거야. 방금은 그래도 높은 건물이 있는 도시 지역이었는데 이번엔 아예 교외로 나와버렸습니다. 진정한 헝가리의 맛을 찾기 위해서 시내에서 버스 타고 한 40분 왔거든요. 투어리스트는커녕 뭐 동양인도 한 명도 없는 거리로 온 것 같고요. 약간 다 주택들이 재력이 있어. 이거는 그 증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기 각벤츠가 있습니다. 각그랜저 아닙니다. 삼각별 보이시죠? 각벤츠가, 이것도 각벤츠, 이 앞에도 각벤츠. 미쳤어. 하지만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못 참죠. 무조건이지. 와, 이런데 식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고, 이런 게 보시면 그냥 그야말로 교회 동네 그 자체입니다. 현지인들 분들이 거의 없긴 한데 지나다니시면서 엄청 쳐다봐요. 동양인이 여기 왜 있는 거야 하는 눈빛 있잖아요. 맞다, 여기다. 제대로 찾아왔네요. 레티사스 벤데그로. 여기서 오늘 헝가리 음식의 정수영에 빠져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옆에, 예, 어우, 축구장 보이세요? 미쳤다. 헝가리가 나름 축구를 되게 좋아할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받았던 그 유명한 푸스카스 상이, 푸스카스가 헝가리 사람일 텐데. 그러네, 부다페스트 출신 인물. 어쩐지 이 정류장 이름 중에 푸스카스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최악의 일이 생겼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닫는다. 지금 화요일이거든요. 목요일은 12시다. 목요일 12시에 우린 연다. 구글 지도에는 월요일만 휴일이라고 써있는 걸 보고 일부러 화요일에 왔는데 하필 교회에 있는 식당이라 소중한 시간들을 날려버렸네요. 이틀 뒤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오픈했기를 기도하며. 이틀 전에는 여기 휴일이라고 붙어 있었는데 안 붙어 있죠? 열 것 같습니다. 저처럼 세계를 돌면서 그 나라 음식을 먹어보는 유튜버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 전 세계 1왕이 마크 웨인스라고 하는 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분이 헝가리 컨텐츠를 했었는데 이 식당을 최고로 꼽았었습니다. 여기에 마트라이 보르자 슈카라는 음식이 있는데 감자 돈가스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너무 멋지게 만드시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참지 못하고 이렇게 2차 도전으로 왔습니다. 오픈 15분 전에 테이블을 안 치워놨다고? 4분 남았는데 아무도 안 오. 12시가 됐고요. 식당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맞겠어 설마? 맞네? 헬로. 오셨네? 어떻게 된 거야? 땡큐. 뭐야 이게. 무슨 가게 주인이 12시 6분에 와. 헝가리 타임 모르세요? 헝가리 타임 같은 소리 하고. This steak and this one. 제가 그림 보고 시켰는데요. 비프 설로인 스테이크 with 프라이드 어니언 요거 시켰고, 만트라이 보르자스 요거 시켰습니다. 만트라 커틀렛. 비프 하나 포크 하나 시킨 셈이 됐네요. 로컬 식당다운 느낌으로 이렇게 부재료들이 왔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한번 까주시죠. 바로 이것이 파프리카 짱. 이걸 줘야 진정한 헝가리안이죠. 그야말로 동네 레스토랑 그 잡채. 그리고 일찍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 뒤에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소년들이 있었어요. 축구하러 가는 소년들. 땡큐.
요 프랑스 브랜드 아시죠? 크로넨베르그가 생맥주가 있네요. 바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빈속에 깡맥주 렛츠고. 야, 이거 생맥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맛있다. 여러분, 12시 6분에 사장님 오신 거 아시죠? 지금 1시 6분이어서 보여드립니다. 당연히 아직 음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행이란 이런 것까지 여행일까? 왔다. 와우, 땡큐. 와우, 음식 포션이 미쳤습니다. 파프리카, 치즈, 사워크림, 그리고 감자. 완전 헝가리 그 자체입니다. 제 와이프 손보다 더 큽니다. 아니, 제 손보다도 커요. 이게 감자예요. 감자를 옷을 입혀서 튀겼나봐요. 이 안에 고기가 들어있을 거고요. 약간 커틀릿 같은. 그리고 이 위에 뿌려진 게 이 치즈와 사워크림입니다. 사워크림은 헝가리 요리의 완전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밑에 밥이 있네요. 정말 푸짐하다. 진짜 크다. 와. 밑에 밥량 뭐야? UFO 한 척이 떠다니는 것 같네요. 와. 고기보다 감자가 그냥 탄수화물 오지겠네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어. 엄청나네. 고기는 기본적으로 소고무추 간이 되어 있는 그런 고기인데 간이 되게 적절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야채튀김 같은, 떡볶이 찍어 먹는 야채튀김 있잖아요. 약간 그 맛입니다. 그거를 돈가스 겉에 붙여놨다는 느낌? 감자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정도로 바삭하진 않고 도망가. 오죠. 호만강 그 잡채. 디종 머스타드.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서 파프리카와 머스타드까지 올렸습니다. 와, 끝내준다. 고기를 감자로 싸놓으면 당연히 맛있죠. 이렇게까지 맛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이걸 계속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정말로 사워크림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멕시칸에 들어가는 그 사워크림 아닙니다. 미국 사워크림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워크림을 테이펠이라고 부른다는데 우유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만들어야지만 정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좀 덜 쉽니다. 무겁다. 막 생크림처럼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이 사워크림이 감자와 이 고기를 연결하면서 또 완성도를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가게의 시그니처인 양파 튀김 스테이크입니다. 파프리카 가루 딱 뿌려져 있고요. 이 안에 고기가 숨겨져 있는데 고기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거. 너무 아름다운데 좀 드러내 보겠습니다. 나 어니언링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최고다. 안에 소 스테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얇다. 근데 두드렸네. 두께가 두드린 두께예요. 그리고 아래는 머스타드 발라놔서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 먹어봅니다. 이건 즐겨서 두드린 게 맞아. 솔직히 말해서 고기만 단도로 먹었을 때는 뭘 만족하기 힘들다. 하지만 양파를 얹어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갑니다. 문제 잘 내네. 와. 야, 이 저렴하고 이 퍽퍽한 고기를 그냥 양파가 다 살리네. 웬일이냐. 양파를 튀김은 없이 튀기면 고소하고 막 달고 막 퍽퍽해진 이 고기에게 수분감을 보충하면서 한 입을 넣었을 때 완성된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요리다. 땡큐 so much. 레티사스 레스토랑. 저를 이 동네에 2번이나 오게 하고 많은 기다림을 끼쳤지만 맛은 완전 진퉁이었습니다.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아이고, 하늘이 딱 봐도 비가 올 것 같다. 이거 빨리 피신해야 돼. 이거 천둥 치는 거 들었지? 도망가야 돼. 빨리! 저 지금 대형마트에 와 있는데요. 여기 이 코너가 사워크림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테이펠은 헝가리 요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트에 가보니까 냉장고 한 칸이 다 테이펠이더라고요. 유지방 20%,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죠. 우유 3.5, 3.6 갈라서 사잖아요. 위에 프리미엄 상품들은 뭐 25짜리도 있습니다. 12인 것도 있네요. 이것도 12다. 이게 제가 어떤 식당에 가니까 사워크림이 좀 묽고 옅은 것도 있었는데 지방 함량으로 좀 차이를 두나 봐요. 테이펠 사워크림 20% 사가지고 호텔로 왔습니다. 듣자마자 뭔가 향이 확 있다. 달콤한 향이 아니라 그릭 요거트 같은 느낌도 있고. 바보처럼 숟가락을 안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갖고 온 젓가락으로 한번 헤집어 볼게요. 이야, 이 20%가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이래요. 질감 느껴지시죠? 요플레 이런 쪽은 전혀 아닙니다.
거의 생크림 수준인데? 근데 생크림보다는 산미가 있어? 산미가 있어. 우리가 아는 미국 사워크림과 그릭 요거트의 중간 같은 그런 형태. 일반 관광객이 굳이 사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아, 이런 식재료를 바탕으로 헝가리 음식이 빌딩이 되었구나. 완전 날카롭고 강렬한 파프리카와 이렇게 꾸덕한 요거트가 함께 발달한 식문화라니. 극단과 극단으로 균형을 잡네요. 그런 부분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날씨가 흐려졌네요. 놀라운 철제 다리를 건너서 도나우강을 걷고 있습니다. 다리가 길진 않아요. 한강처럼 넓은 강이 세계에 잘 없습니다. 제가 찾아온 건물은 부다페스트의 랜드마크 중에 랜드마크 그레이트 마켓입니다. 일단 건물은 아주 예쁘네요. 얼마나 위대하길래 그레이트까지 붙였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터에다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천장이 뚫려 있는 게 보통인데 건물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부다페스트를 여행한다면 이 그레이트 마켓은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1층 매장 대부분이 전통 식료품이거든요. 이 수많은 식료품 중에 저에게는 메인 타겟이 있었는데요. 바로 망갈리차라고 불리는 헝가리 특 돼지 품종입니다. 무슨 양처럼 털이 북실북실하죠? 특이한 겉모습만큼이나 고기도 아주 특별한데 지방 함량이 극도로 높고 풍미가 뛰어나서 와규 돼지, 가장 완벽한 돼지 등의 별명으로 불린다네요. 기사에 의하면 망갈리차 목 어깨 부위는 지금 몇 년치가 이미 매진돼 있대요. 스테이크로 쓸 수 있는 부위는 유럽 전역의 고급 식당들이 줄 서 있으니 좋은데 구워 먹기 애매한 부위들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건 살라미, 하몬같이 가공육으로 가치를 높여서 팔고 있더라고요. 이런 대단한 돼지고기를 육식인으로서 제대로 먹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다페스트 시내의 망갈리차 취급 식당을 전부 탐색했고 망갈리차 소세지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여기 보입니다. 앞에 저 까만색 간판 있는 식당인데요. 네그로 망갈리차 비스트로앤바라는 가게입니다. 메뉴판입니다. What is 망갈리카라고 써 있습니다. 리치 플레이버와 독특한 지방의 조직감이 있고 빨리 시켜라. 샤키테리? 오케이. 홀은 와인바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했더라. 테이블 사이도 넓고. 이렇게 망갈리차 돼지 샤키테리 플레이트가 나왔습니다. 샤키테리는 아시다시피 이런 말린 고기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이게 후추 소세지, 이건 망갈리아 햄. 파프리카 소세지,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런 편육 같은 것 같아요. 마지막은 드라이지 망갈리차 소세지라고 합니다. 이거부터 먹어봐야지. 시작은 파프리카부터 가야지. 헝가리인데. 오, 이게 지방 맛인데 지방 맛이 좀 다르다. 뭔가 독특한 맛이 있네. 다음은 후추 먹어보겠습니다. 이 후추가 딱 알알에 박혀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는 파프리카가 안 들어가서 그런지 우리가 되게 아는 그런 스타일. 근데 요건 또 이것처럼 되게 뒷맛에 되게 특별한 지방 맛이 있진 않네. 이 파프리카가 되게 특이했어. 이 점에서 한번 드라이지로 넘어가야 되나? 망갈리차의 맛을 알아야 되겠어요. 와, 약간 쿰쿰함이 있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지방의 그런 향이.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뒷맛이 화해진다고 해야 되나? 팩트 체크는 안 되고, 그러니까 헝가리의 주장이야. 망갈리차 돼지의 지방은 더 녹는 점이 낮대. 그러니까 쉽게 녹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좀 더 몸에 좋고 건강하다. 다 이 지방을 좀 강조하더라고. 근데 다르긴 다르네 뭔가. 이게 좀 지방이 많으니까 이게 좀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 지방만 한번 먹어보자 일단. 진짜 와, 이거 한돈도 미국산 돼지에서도 전혀 없는 향이야. 하몽하고도 좀 다르고 야, 리치하다. 진짜 리치하다. 마지막으로 아스픽. 여기서는 돼지 치즈라고 부른다는 거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로 파프리카 넣은 머릿고기다.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 음식까지 먹어봐야지 판단이 될 것 같아. 이게 왜냐하면 고기가 맛있는지 샤키테리를 잘한 건지를 알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아직 방심하면 안 돼. 잘 먹었어 아주. 망갈리차. 이렇게 보편적으로 먹는 망갈리차 가공육 형태를 맛봤으니 이번에는 망갈리차의 정수를 맛보러 갑니다. 이 멘자라는 레스토랑의 망갈리차 스테이크가 훌륭해 보여서 바로 찾아왔습니다. 인테리어부터 딱 고급 느낌이 나죠. 고기의 체급을 느끼기 좋게 부재료에 기대지 않는 스테이크 메뉴를 주문했고요. 헝가리엔 와인도 특별한 게 많이 있어요. 술 유튜버였다면 특집을 따로 뺐을 정도인데 아무튼 와, 망갈리차 구이고 등심구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리기름으로 구운 감자튀김하고 그릴드 채소들, 그리고 이 망갈리차에는 홀그레인 머스타드 싹 발라가지고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훌륭해 보이네요. 와, 망갈리차.
정말 맛있다. 망가리차 정말 맛있는 돼지네요. 살코기 부분에 뭐가 있진 않아. 그냥 깔끔해, 살코기 부분은. 근데 이 지방은 정말 다르긴 하다. 통적이 있네. 여기 부위 보시면 이거 아예 그냥 지방만 있거든요. 여기 완전 비계 부분인데 요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와, 육즙이 쓰나미인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육즙을 다 마시고 싶은. 너무 고소하다. 좋은 고기일수록 그냥 이렇게 대놓고 굽는 게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몇 년치가 매진이라는데 뭐. 망갈리차, 고급 식당들에서 찾는 게 마땅한 아주 훌륭한 돼지고기였습니다. 자, 부다페스트의 오후, 저는 지금 랑고스라는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부다페스트를 돌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면, 노점상이 있다 하면 무조건 있는 음식일 정도로 정말 흔하고 사랑받는 스트리트푸드인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지 구글 평점 4.6에 리뷰도 엄청나게 많은 레트로 랑고스라는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오, Can I get a Hungarian? 우여곡절 그때 테이블에 앉는데 성공했고요. Hello, share please. Okay. Thank you. 와. Enjoy. 땡큐. 이것이 그 유명한 레트로 랑고스의 헝가리안입니다. 원래 랑고스가 밑에 이거 사워크림하고 위에 엄청난 양의 치즈를 뿌려주는데 여기서 이게 양파랑 베이컨까지 해서 이 헝가리안이라는 이름으로 파는데요. 이게 대표 메뉴이자 근본 메뉴입니다. 이걸 제일 많이 드세요. 그리고 와우, 이거는 조이스를 위해 주문한 누텔라 랑고스입니다. 이거지. 예의상 헝가리안부터 먹어야지. 또 칼 들어간 느낌이 어떨까 궁금하다. 약간 꽈배기? 약간 피자같이 잘랐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자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꽈배기랑 비슷해, 실제로. 꽈배기 위에 사워크림과 치즈와 베이컨이 올라간 맛. 정확한 더하기의 맛. 이게 어떤 맛으로 먹는 음식인지 알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도우빨로 먹어야 되는 맛인 것 같아요. 도우 음식이야 이거. 느끼하진 않은데 뭔가 이게 자극이 부족한 것 같은? 베이컨은 미국 베이컨처럼 싸고 이러지 않아. 치즈는 파르미자노 레자노처럼 꼬릿하지 않아. 사워크림은 미국 사워크림처럼 시지 않아. 한국 사람들은 좀 날카로운 맛을 있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묵직함만 남고 날카로움이 다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 자, 이제 오늘의 메인 디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는 누텔라 랑고스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진짜야. 아, 이게 맛있다. 꽈배기 반죽이라 했잖아. 한국에는 이거의 단맛을 기대해. 완전 중독되면서 끝내줘. 근데 되게 미안한 게 옆 테이블에 서양인 가족이 있는데 아기들이 자꾸 누텔라 쳐다봐가지고 부모님이 되게 난처해 하시네. 안 돼. 이건 18세 이하 금지야, 이거는. 이곳은 부다페스트의 시티파크입니다. 워낙 커서 제대로 돌아보려면 반나절은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공원이고요. 햇살도 부서지고 딱 봐도 날씨가 너무 좋아 보이죠? 시티파크 바로 앞에 있는 유명 식당으로 이동해서 이번에도 엄청 맛있는 걸 먹을 거예요. 자, 앞에 보이네요. 이곳입니다. 파프리카 벤델글루. 이름에서부터 파프리카가 딱 들어가 있죠. 그치, 고추 식당. 근본 있게 테이블마다 파프리카가 있어요. 땡큐. 네. 건배. 아우, 살겠다. 맥주 좋아. 아이고, 이거 보십시오. 미쳤어. 예뻐. 왕관이 위에 올려져 있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가게에 온 목적인 집시 돼지요리입니다. 밑에 이게 딱 돼지고기고요. 그 위에 이렇게 베이컨 같은 걸 올려줘요. 이게 너무 비주얼이 끝내줘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칼은 잘 듭니다. 잘 구워졌나봐요. 인생 첫 집시 스테이크 갑니다. 짜다. 어쩐지 외국인들은 리뷰가 좋은데 한국인들은 리뷰가 별로 안 좋더라고. 이 고기에 파프리카 파우더랑 다진 마늘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맛있습니다. 소금만 절반으로 쳤으면. 감자엔 간을 안 했다. 합쳐서 먹어야 되겠네. 이거네. 처음부터 이걸 의도했을 수도 있겠네. 간이 맞는다. 감자 찍고 고기 찍어서 감자와 고기 한 번에. 뭐 찍먹 소스 없습니다. 이 안에서 맛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센 간이 필요해요. 짠 건 사실입니다. 그건 맞아요. 돼지 껍질 있다 밑에 보이시죠? 근데 이게 잘 안 잘리기인데 이게 껍질 빼고 잘라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자르고 나면 이건 그냥 비계잖아. 이건 저 같은 육식이는 비계 먹는데 이거 구독자님들한테 이걸 일단 전 먹습니다.
개맛있는 비계네요. 훈제향하고 감칠맛이 미쳤어요. 막 갑자기 코난 김전일처럼 수수께끼가 풀리는 느낌인데? 이건 뭐요?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도가 있었다는 걸로. 그러니까 고기 잘라요. 감자 하나에 딱 얹어요. 비계 그 한 조각만 올려요. 딱 한 조각만. 이렇게 삼합되죠. 감자, 고기, 비계 한 조각. 이게 완벽한 조합이에요. 간도 맞고 지방 맛도 있고 탄수화 맛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냥. 여기서 마지막 활용점정, 이 용그림의 눈알을 한번 찍어볼게요. 아까 보여드렸죠? 테이블 위에 파프리카가 상추 놔져 있다고. 소금 후추처럼. 요 감자에 돼지고기 올리고 기계 딱 한 조각 올리고 파프리카 딱. 이거야. 이게 집시야. 개맛있음. 바로 윤호연의 포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약 30분 동안 7곳의 부다페스트 식당을 보여드렸는데요. 헝가리가 이렇게 육식 강국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헝가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육식맨의 푸드트립, 다음 편은 굴라시를 비롯한 다채로운 파프리카 요리들 헝가리 스튜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134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